안녕하세요. 토닥토닥 책임톡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책은 출판사 갤리온에서 펴낸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책입니다. 저자 이근우 작가입니다. 저자 이근우 작가는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정신과 전문의로 50년간 환자를 돌보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10년 전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고 당뇨, 고혈압, 통풍, 허리 디스크 등 7가지 병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그럼에도 그는 퇴임 후 아내와 함께 사단법인 가족 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청소년 성상담, 부모 교육, 노년을 위한 생애 준비 교육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 속마음은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다. 정신과 의사는 그 사람 속을 들여다보는 직업이다. 사람들은 50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내가 사람 속을 훤히 있게 들어보고 삶의 지혜를 통달한 줄 안다. 게다가 나이 들면서 적당한 주름과 은빛 머리칼까지 갖추니 온숙해 보이는 나의 풍모가 그런 오해를 더하는 듯하다. 인생을 잘 사는 비결 하나쯤 기대하고 질문을 던진 이들은 아마도 나의 대답이 싱겁기조차 할 것이다. 가령 어떤 이들은 요즘 하루를 어떻게 여기십니까? 라고 묻는데 뻔한 하루를 특별하게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달라는 속셈이다. 나는 대답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텔레비전을 켭니다. 이불 속에서 좀 더 자볼까 싶고 또 오늘 할 일에 대한 부담이 떠올라 눈을 뜨기 싫지만 뉴스를 들으며 차츰 잠에서 깨어납니다. 출근 준비를 하다 보면 어느새 무거웠던 마음은 하루가 시작되었구나 하는 감사의 다행감으로 가벼워지죠. 나이 든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또한 받아들여야 할 생애의 궤적입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이라기보다 나이 들면서 좋은 일, 즐거운 일을 만들어 가겠다는 마음가짐이 훨씬 중요하지요. 정신과 전문의로 은퇴한 뒤 나에게 감투를 주려는 단체들이 몇 군데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 나이 들어 좋은 점은 딱 하나.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자존심을 세워주는 그럴듯한 자리라도 나는 명예보다 즐거움, 책임보다는 재미를 택하면서 살기로 했다. 생각해보면 젊은 날에 나는 무엇이든 재미를 택하려고 했었다. 재미있는 일만 골라 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재미있는 쪽으로 만들어갔다. 물론 젊은 시절 느끼던 재미와는 분명 다르다. 그러나 젊어서나 나이 들어서나 똑같은 재미를 느끼는 일은 정말 재미없지 않을까. 바로 지금 나이에 내가 가진 것만으로도 즐거움을 느끼는 일이 진짜 재미다. 젊어서는 산 정상에 오르는 일이 재미있었다면 나이 들어서는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재미있을 수 있다. 젊어서의 재미만 생각한다면 노년은 불행하기만 하다. 바로 지금 자신에게 맞는 재미를 찾는 것이 진정 나이답게 늙어가는 일이다. 요즘 방송 토론에서 노인의 급격한 증가로 우리 사회가 짊어질 재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자주 거론한다. 돈이 없는 노후는 곧 고통이자 절망이라는 분위기다. 경제적인 풍요가 꼭 아름다운 노년을 만들어주지는 않음을 알면서도 우선 돈부터 해결하고자 한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에 나이 듦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젊은이부터 중장년층까지 나는 어떻게 나이 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하며 나이 듦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이런 진지한 성찰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이 두렵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으로써 현재를 더욱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다. 이 책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이 들어 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작은 불씨가 된다면 아주 기쁠 것이다 라고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전합니다. 그럼 나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재밌게 살고 싶은지 저자의 책 속으로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늘 남에게 뒤처질까봐 조바심 내는 당신에게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 제2의 인생이 50세쯤 은퇴해 다른 직업이나 새로운 일로 인생을 꾸리는 것이라면 제3의 인생은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남은 인생을 하고 싶은 대로 즐기면서 살자는 데 있다. 좋은 충고이자 격려다. 그런데 잘 살펴보라. 소비를 부추기는 상업주의가 깔려있을지도 모른다. 노후 관련 시장, 이런 말이 괜히 나오지 않았다. 다양한 여행 상품에 각종 건강식품, 의료기기, 운동기구, 그리고 손해보험과 상조보험까지 노인의 호주머니를 호시탐탐 노린다.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진다. 남들도 다 아는데 라는 생각이 더해지면 인생이 정말 잘못되어 가는 것 같다. 우리는 평생 경쟁하면서 컴플렉스를 느끼며 살아왔다. 경쟁 유도는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그래서 인생을 마무리할 시기에도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비교하고 채우려 든다. 늙어도 경쟁, 죽는데도 경쟁이다. 제3의 인생, 좋은 말이다. 그러나 맞아,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인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뛰어들기 전에 잘 살펴보라. 나이가 들면 꼭 해야 되는 일보다 안 해도 되는 일이 더 많아진다. 혹 안 해도 될 일을 체면이나 다른 사람 말만 믿고 따라가는 것은 아닌지 따져보라. 그렇게 살아야 꼭 좋은 인생, 성공한 삶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남에게 뒤처지지 않는데 소중한 시간을 다 써버리지 마라. 뭐든 지나치면 원치 않은 일이 벌어지듯 좋은 욕심도 지나치면 모자란만 못하다.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라며 자꾸 후회하는 당신에게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났을까? 좀 더 참아볼 것을. 누구에게나 나쁜 과거, 아쉬운 기억, 후회가 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 아쉬움, 불만 등 기억의 가지수는 늘어간다. 우리는 곧잘 과거 속에 빠진다. 이미 지나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과거는 곧잘 현실을 가로막는다. 불가에 지금 내가 선 자리를 꽃방 속으로 만들라라는 말이 있다. 과거도 미래도 보지 말고 지금을 보라는 말이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노력해야 한다. 과거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늘 오늘을 살 뿐이다. 석불을 보기 위해 경주 남산에 수십 번 올랐다.
그곳에는 오랜 세월 동안 깨지고 헐어지고 사라졌지만 곳곳에 100여 개나 되는 석불이 남아있다. 신라인들은 왜 이렇게 많은 석불을 만들었을까? 아마도 남산에서 이 상향을 꿈꾼 것이 아닌가 싶다. 죽어서 서방 종토에 갈 게 아니라 현실의 극락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수시로 놀러가 인생의 고단함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쉬어갔던 곳이다. 과거는 과거다. 살아온 시간이 길수록 몸이 바쁘지 않을수록 과거 속에 살기 쉽다. 제일 좋은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완전히 잊기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갖고 놀아라. 과거는 심심할 때 잠깐 불러내 가지고 노는 것쯤으로 생각하면 어떠한가. 인생이 재미없고 따분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코미디언이자 만담가로 이름을 떨친 장소팔 씨가 죽음 직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단다. 내가 왜 죽는 줄 아냐? 심심해서 죽는다. 너도 한번 늙어봐. 늙으면 진짜 할 일도 없고 심심해 죽겠다. 그래서 세상을 뜨는 거야. 장소팔 씨가 할 일 없는 노년은 지옥이다. 꼭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 것이다. 그보다는 코미디언으로서 위트를 잃지 않으려는 자존심,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슬퍼할 아들을 위로하는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나이 들면 무서울 게 없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온갖 일을 겪었다. 세상이 노력만으로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러나 또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안다. 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지금 알고 있으니 세상 무서운 게 없다. 젊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오는 막막함이 죽음보다 더 두려웠다. 그때는 죽음이 너무 먼 이야기였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나쁜 일이라고 해야 죽을 일밖에 없으니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하는 조바심이나 궁금증도 줄어든다. 나이 들어 일상이 재미없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가장 필요한 덕목은 유머, 웃음, 관용이다. 이것이야말로 다 알고 있는 자의 여유다. 아까워서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내 오래된 꿈 가운데 하나는 스님들의 선방처럼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방을 가져보는 것이다. 선방은 스님들이 가부좌를 하고 앉아 명상하는 곳이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나를 붙들고 앉아 있을 뿐이다. 간혹 스님들의 방에 초대되어 차를 마실 일이 있으면 나는 언제나 그 텅 빈 방, 그리고 그것을 꽉 채운 고요와 정갈함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이가 들어서는 좀 더 자주 방을 정리한다. 하루 종일 책상을 치우고 널브러진 책을 책장에 꽂는다. 매번 이것저것 불필요한 것을 버리지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때마다 버릴 것은 미련이구나 하고 깨닫는다. 얼마 전에는 오랫동안 정기 구독해온 잡지들을 끊기도 했다. 눈이 안 좋아 더 이상 마음 편하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시간이 나면 보리라. 쌓아둔 지가 몇 개월. 이번엔 단단히 마음을 먹고 전화를 걸어 구독을 끊겠다고 하니 월간 미술세계는 구독한 지 무려 30년 가까이 되었다고 한다. 문득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미안하다고 하며 끊었다.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하고 나면
마음이 한결 후련하다. 그러나 몇 주 안 가 방은 다시 잡동사니로 가득하다. 이것저것 필요한 자료를 찾다 보면 어느새 방바닥에도 책과 종이로 탑이 세워져 있다. 아, 완전하게 끝까지 깨끗할 수는 없는 것인가. 어쩔 수 없이 또 천천히 버릴 것과 남길 것을 가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모든 게 아까워 도저히 버릴 수 없다는 사람들에게 나는 말한다. 더 자주 버리고 더 자주 청소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잘 쉬는 연습을 게을리 하지 마라. 요즘 영화는 화면 전개 속도가 무척 빠르다. 아직도 가끔 배너,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이 같은 오래된 영화를 즐겨보는 나로서는 전체 흐름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 옛날 영화들은 주인공의 다음 행동을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느리다. 느리다는 것은 요즘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영화만이 아니다. 길거리를 나서면 바쁜 사람으로 가득하다. 하나같이 쟁걸음으로 걷는다. 식사도 빨리, 공부도 빨리, 연애도 빨리. 남보다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것이 성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뚜렷한 목표가 없어도 남들이 그러니 나도 그런 생각으로 뛰기도 한다. 사회가 그렇게 뛰도록 다그친다. 정상에 오른 사람들도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손 놓고 있으면 뒤처지는 기분이 들어 불안하다. 정말 피곤한 삶이다. 전문가들은 쉬면서 일할 것과 여가를 선용하라고 충고한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쉼이나 여가조차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을 따라야 적성이 풀리는 것 같다. 뭐니 해도 요즘 대세는 캠핑이다. 외국 영화에나 등장하는 캠핑카를 빌려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얼마 전에 캠핑 장비가 꽤 비싼 것을 알고 놀랐다. 게다가 그걸 마련하려고 몇 달치씩 할부를 끊기도 한단다. 텐트 한 장으로도 야영이 충분한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숟가락, 젓가락까지 완벽하게 갖추고 떠난다. 휴식 준비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은 탓에 푹 쉬고 난 뒤에도 피곤은 여전하다. 휴식이 또 하나의 스트레스가 된 격이다. 휴식마저 사람들이 이리저리 쏠리며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은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거나 손해를 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그 생각만 버리면 보이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가장 편하고 즐겁게 할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나만의 진짜 휴식이다. 휴식의 한자를 풀이하면 사람이 나무 옆에 앉아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고 숨쉬는 것이다. 이 글자 풀이만으로도 휴식은 아주 단순하고 쉽고 편안하다. 박완서 선생이 쓴 휴가에 대한 글이 떠오른다. 여름 휴가를 맞아 바다로 산으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텅 빈 서울. 홀로 남은 듯한 느낌이지만 선생은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해졌다. 거리를 쏜살같이 달리던 자동차도 북적이던 사람도 드문드문 오갈 뿐 선생은 남들이 모두 휴가를 떠난 빈 도시에서 역설적으로 휴가를 즐긴 셈이다. 내가 즐겨야 하는 휴식의 방법은 명상이다. 고요한 공간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통해 몸과 마음을 다독인다. 그런데 명상에 대한 편견이 깨진 일이 있다. 네팔 오지에서
한 명상가의 제안으로 명상 체험을 했다. 나는 바위를 마주하고 앉은 채 두 눈을 감는 명상, 그야말로 교과서적 명상을 상상했다. 그러나 4,000m가 넘는 고산에서 명상가는 펄쩍펄쩍 뛰게 하고 숨을 크게 쉬는 호흡법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익히 알던 고요한 좌선이 아니었다. 하늘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서 온 몸을 자유롭게 흔들어대는 명상을 하면서 속이 어찌나 후련하던지 좌선만 명상법으로 알던 나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여유로움이란 다음을 위한 저축이요, 생체 리듬을 북돋우는 영양제 역할을 한다. 남들이 하는 휴식법에서 벗어나보자. 무엇보다 일 따로 휴식 따로 하겠다는 생각을 바꿔보자. 에디슨이 많은 발명을 했던 비결도 앉을 수 있는 곳에 앉고 놓을 수 있는 곳에서는 누워 쉬었기 때문이다. 하루에 조용한 시간을 틈타 크게 숨을 쉬어보자.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이런 여유를 가진다면 굳이 요란한 휴가를 갈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리는 개보다 행복할까의 저자 매트 와인스타인은 개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은 앉아,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한다. 개들도 배우는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평생 배우지 못한다. 그들은 바빠와 급해를 입에 달고 정신없이 달려간다. 가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것은 삶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다. 히말라야에서 함께 명상을 했던 네팔인이 말했다. 세계인들이 명상을 한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것입니다. 맞다. 젊은 시절부터 잘 쉬는 법을 알아야 인생 후반기에 후회가 적다. 일을 더 할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보다 일보다 나를 위한 여유를 가져볼 것을 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각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이지만 어제보다는 나은 오늘, 어제보다는 좀 더 즐거울 수 있고 재밌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루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책임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